마지막으로 스펙 활용 전략을 살펴봅시다. 이번 강의 첫 부분에서 이른바 취업 8대 스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학벌입니다. 예전에는 학벌이라면 평판이 좋은 대학교, 학교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려는 진로에 부합하는 전공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광고기획사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생이 여러분보다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울대라는 간판보다 지원자의 전공이 이 직종에 부합하는지를 더 따진다는 거예요. 즉, 광고기획에는 농학보다 문예창작,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등의 전공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이제 방향만 잘 잡으면 학벌은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학점. 학점은 높으면 좋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체 점수의 총합, 그러니까 졸업 학점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직업과 관련된 과목의 점수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동문학 출판사에 지원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명의 지원자가 있어요. 한 명은 졸업 평점이 4.3 정도인데 아동문학 두 과목의 점수는 B 플러스 정도. 다른 한 명은 졸업 평점은 3.5가 좀 넘지만 아동문학 과목들의 점수는 A 플러스. 자, 누가 취업에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하는 직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들의 학점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능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없다면 내가 나가고자 하는 진로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과목에 집중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메이킹 스토리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인 영어 성적.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요. 이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요. 일단 빨리 시험을 보세요.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험을 보지 않고 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공부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시험부터 보세요. 그래야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험 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면 계속 영어를 공부합시다. 졸업 때까지 100점 정도 올리면 그 자체가 자신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600에서 700점 사이라면 영어 공부에 집중하세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좋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몰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800에서 700 정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600점 이하라면 미안하지만 영어가 강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영어 점수는 졸업할 정도로만 하고 그 시간에 획득 가능한 다른 자격증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한자 능력시험, 문예지도사 등등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수월한 편입니다. 이런 자격들을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격증과 수상 경력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예창작과 학생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학기에 여러 작품을 창작할 수밖에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투고 가능한 여러 공모전에 보내보세요. 공모전에 수상한 경력은 자기 능력을 객관화시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떨어진다고 해도 작품은 자기 자신에게 남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언제고 다시 퇴고하고 수정해서 다른 일에서 활용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득이 되기만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집중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인턴 경험, 봉사활동, 어학연수는 무작정 하기보다는 직업에 필요한 내용을 해야만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혹 인턴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학생이 있어요. 특정 회사 인턴을 하겠다고 다른 회사 인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턴 때문에 휴학을 하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경험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고민해야 돼요.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소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봉사활동과 어학연수는 가급적 교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학교 생활과 연계되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살피겠지만 스펙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청년 세대는 특히 문예창작과 전공자들은 일반적인 스펙보다 자기 이야기 만들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력서보다는 자기소개서에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이너리티의 생존 방법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 이야기 만들기에 집중해 봅시다.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예전에는 넘버원, 즉 가장 우수한 인재가 되는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온리 원을 추구합니다. 즉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로 유명해진 칵테일, 모히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영화 때문에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실 영화가 히트치기 전에도 이 칵테일은 유명했습니다. 아주 맛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쿠바에 머물면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집필했을 때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바닷가 선술집에 찾아가서 이 칵테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가 자주 찾아갔던 바에는 오늘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해밍웨이가 좋아했던 바로 그 모히또를 마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야기에는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이야기의 힘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사회 변화를 알아봅시다. 아래 링크된 영상은 교육평론가 이범의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학벌 사회의 변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은 강의 커뮤니티에 링크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전후로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우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만들기가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정하기, 소재 확보하기, 구체화하기 등을 다루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강의의 모토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로 모색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예창작과 전공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는 턱없이 적지요. 그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맙시다. 저와 함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고민합시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